수학은 정샘 뽀로롱 고등수학 절대 부등식입니다. 교과서 198쪽부터 19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절대 부등식이란 무엇일까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절대 부등식. 자, 이게 뭔지를 봅니다. 부등식 x 빼기 2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자, 양변에 2를 더해서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이런 특정한 범위의 실수에서만 참입니다. 자, 특정한 범위의 실수에서만 참이라는 말은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는 1 빼기 2 음수 참이지만 x가 3 돼버리면 이게 거짓이 돼버리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부등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등식 x제곱 더하기 1이 양수, x 빼기 1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참이 됩니다. 자, 요런 부등식을 여러분들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등식의 문자에 그 문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자, 주의해야 할 거는 실수값 대입입니다. 허수 넣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절대 부등식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거 적어보면 x 빼기 3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실수는 항상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당연히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맞습니다. 그 다음 x 더하기 2의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절대값이 의미하는 게 뭐죠? 원점에서의 거리입니다. 원점에서 x 더하기 2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절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x 빼기 3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x에 4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x에 4를 넣어주면 4 빼기 3의 절대값 1이니까 1보다 작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x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3일 때는 어떤지 볼까요? x가 3이면은 3 더하기 2, 5제곱 0보다 크다 성립하지만 x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0의 제곱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자, 이런 것들은 절대 부등식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 경우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은 그냥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대 부등식의 대표적인 애들은 이렇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완전 제곱꼴이 되거나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런 것도 당연히 절대 부등식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실수값에 대해 성립하는 게 바로 절대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어떤 내용을 쓰느냐 하면 실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실수의 성질 지금 교과서에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A하고 B가 실수일 때, 자, A, B가 실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은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증명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게 뭐 별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수의 성질 중에서는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0 또는 양수네요. 이럴 때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위에 있는 걸 참고해 보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없을 때는 요만큼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네, 3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B의 대소관계는 AB 제곱의 대소관계와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AB가 실수일 때 제곱의 합이 0이 됐다는 거는 둘 다 0이라는 겁니다. 자,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래요. 그럼 가능성은 a제곱도 0이고 b제곱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실수니까 제곱해서 0 되는 숫자는 당연히 0밖에 없지요. a가 0, b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의 경우는 이게 몇 개가 있든지 똑같아요. 실수 제곱 더하기 또 다른 실수 제곱 더하기 또 다른 실수 제곱 더하기 등등등 또 다른 실수의 제곱 하여간 실수 제곱들이 쭉 모여서 유한계 더해 둔 게 0이 나왔다라는 것은 각각의 실수들이 자, 모두 다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4번과 비슷하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거랑 비슷하게 절대값 비슷한 상황이죠. A 절대값과 B 절대값 더해서 0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야 될까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 요 상황이 똑같지요.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도 B도 둘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서는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곱의 합이 0이다 라는 거에서 A와 B가 0이다도 나오지만 절대값 합이 0이다 에서도 A, B 둘 다 0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성질 봅니다. 자, 다섯 번째 거에서는 자, A 절대값 제곱은 A 제곱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절대값 A라는 거는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라는 애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A가 되고 A가 0이면은 0이니까 그냥 0 나오면 됩니다. A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A. 자, 절대값 A 제곱해주면 A 제곱해도 A 제곱이고 마이너스 A를 제곱해도 A 제곱이니까 당연한 거지요. 다음 두 번째 거 의외로 많이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각각의 절대값의 곱은 곱해서 절대값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 번째, 절대값 A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것도 역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 A는 원점에서의 거리입니다. 절대값 A는 A가 양수면은 여기 보시면 A. 그럼 A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하고요. A가 0이면은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합니다. A가 음수가 되었을 때는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이쪽은 양수인데 A는 음수죠. 그럼 성립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이 세 번째 것도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런 성질들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요. 이제 다음번 나오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A, B가 실수일 때 조건에서 실수 조건이 있다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허수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자, 그 부등식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인데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 뭔가 증명하라 그럼 여러분이 할 거는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해야 될 거는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뺀 다음에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실수에 대해서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사용합니다.
그럼 실수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곱이지만 얘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a제곱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ab를 데리고 오는데 a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ba라고 쓰면 a에 관한 다항식으로 봤을 때, 식으로 봤을 때 여기서 뒤쪽에 요거 절반의 제곱 4분의 b제곱이 오면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누구죠? 네, 남아있는 게 b제곱 되려면 요거랑 합쳐서 b제곱 되려면 4분의 3b제곱 이렇게 남겠네요. 그럼 앞쪽에 괄호 친 만큼은 a 빼기 2분의 b 제곱이 되고, 자, 뒤쪽은 4분의 3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남겨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실수 제곱이죠. 실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실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 양수를 곱해놨습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유지되죠.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 더했으니까 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증명은 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인지 말해보래요. 등호 성립하려면 등호 성립한다는 건 여기서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0이 된다는 거는 얘도 0이고, 자, 요거 b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b제곱이 0이다 해서는 b가 0 나왔고, b가 0일 때 a 빼기 2분의 b가 0이 되려면 a도 0이 되어야 되네요.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일까요? a하고 b가 둘 다 0일 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예제 3번 자체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항상 ab보다 크거나 같다를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선을 이상하게 그었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요거랑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이것도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두 개 같이 기억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동할게요. 자, 문제 4번.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인지. 자, 요거 항상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1번. 방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죠. 자, 1번.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될 건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에서는 a제곱, 조금 전에 한 거랑 비슷한데요. 더하기 a 입장에서 얘를 변형을 해주면 ba라고 적고, 요만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b 절반의 제곱, 4분의 b 제곱이 오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과 등호가 되려면 4분의 3b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은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실수 제곱 되었죠. 더하기 4분의 3 양수 곱하기 실수 제곱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증명은 다 된 거고, 다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실수 제곱 둘 다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쉽죠. b가 0이고 b가 0이 돼버리면 a 더하기 0이 0이 되어야 되니까 a는 0. 그러니까 등호는 a는 0, b는 0일 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은 이름이 있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을 쓰는데요. 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돼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라는 건데, 이 말은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왼쪽에 있는 걸 a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b라고 생각하고 일단 빼기를 합시다. 자, 일단은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목표는 1번에서 한 것처럼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 앞쪽 전개합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되고요. 다음 빼기. 자, 요거 제곱을 할 때 괄호 안에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 거를 제곱을 하고 다음 2배의 a, x, b, y 곱해야 되니까 a, b, x, y. 다음 요거 by 제곱은 b제곱, y제곱. 자, 빼기를 한 다음에 없어지는 게 누굴까요? 자, 없어지는 게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 없어지는 게 b제곱, y제곱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빼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적어보면 자, 요거 남았죠. a제곱, y제곱. 작전상 가운데에 요거 먼저 씁니다. 마이너스 2배의 자, 이것도 작전상 ay, bx 이렇게 짝을 지어볼게요.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더하기 아까 남은 거 b제곱, x제곱.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요거는 ay 제곱이고 b제곱 x제곱은 bx제곱이고 이 두 개를 곱해서 2배한 게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빼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실수 맞지요? a, b, x, y 모두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럼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누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증명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름도 있다고 했죠, 좀 전에. 요만큼 기억해 주세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가끔씩 사용되는 중요한 부등식입니다.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등호는 0이 된다는 거니까 실수가 값이 0이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등호는 ay하고 bx가 같을 때 자, 이거 좀 다르게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b가 이쪽 분모에 y가 이쪽 분모에 가도 괜찮지요? b분의 a는 y분의 x일 때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도 찾아볼까요? 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번에는 x를 여기 x와 b를 자리 바꿔도 되니까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a 대 b는 x 대 y일 때 자, 모두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등호는 여기일 때 성립한다 라고만 말해도 되지만 여러 가지로 변형해 보고요.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외워두었습니다.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 AB가 A 양수, B 양수. 이번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둘 다 그냥 양수입니다. 그때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곧 시험을 보는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게 산술 기하 평균 관계입니다. 자, 산술평균이 뭔지 궁금할 텐데요. 산술평균은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A하고 B 더해서 두 개로 나눴죠. 이게 산술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넓이가 A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B배를 했어요. 그럼 전체 넓이는 네, AB배가 된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몇 배씩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루트 AB 곱하고 루트 AB 곱한 걸로 보면 되죠. 자, 이걸 바로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몇 배가 되었느냐. 이 산술 기하평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주로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조건입니다. 반드시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해볼 텐데요. 증명은 보통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라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2분의 A, 자, 요거 2분의 2 루트 AB죠. 여기 2 루트 A 루트 B라고 쓰고 여기 B가 있는데요. A는 양수니까 루트 A 제곱, B는 양수니까 루트 B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요게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요? 실수 제곱에다가 2분의 1 양수 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증명은 되었네요. 일단 증명은 되어서 2분의 A 더하기 B가 2배의 여기 선생님이 다른 공식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썼네요. 2분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2분의 A 더하기 B 산술평균이 루트 AB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분수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양변에 2를 곱해서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기를 2 루트 AB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변형해서 기억을 해보세요. AB 양수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거는 등호가 과연 언제 성립하는가인데요. 자, 등호가 성립할 때 조사해 볼게요.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결론을 냈는데 이 실수 부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 같다는 거는 루트 A와 루트 B가 같다는 거고 자,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지요. 둘이 같으니까. 그럼 A하고 B가 같을 때네요. 그러니까 등호는 A, B가 같다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A하고 B가 같다일 때 여기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독특한 상황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잘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 5번.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자,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등식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보통 원칙은 뭐였어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라고 하면 이 말은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A에 해당되는 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여기다가 뭘 빼면 되죠? 네, 2를 빼면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하죠? 일단 해보긴 할게요. 자, 앞에 있는 거 A분의 B하고 두 번째 B분의 A는 역수관계입니다. 마이너스 2가 중간에 끼어드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1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앞에 거는 루트 AB의 제곱으로 보고 두 번째 거는 루트 B분의 A의 제곱으로 보면 여기 가운데 부분에 루트 A분의 B 루트 둘 다 양수니까 막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모양이 맞춰져요. 그럼 루트 A분의 루트 B 빼기 루트 B분의 루트 A 제곱이 되어서 실수 제곱 나와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뭘 했지요? 산술기하평균 했습니다. 산술기하평균에서 A 더하기 B는 AB 양수일 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기를 2배의 루트 AB라는 걸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 맞춰 푸는 걸 많이 연습해야 돼요. A분의 B하고 B분의 A가 있는데 둘 다 양수 맞죠?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기를 2배의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이 부분 약분해주면은 2가 나와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됩니다. 이게 더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풀도록 하세요. 왼쪽 풀이는 사실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산술기하 평균을 모르는 상태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지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풀이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하는 거는 A하고 B가 같을 때죠. 요거 A하고 B 같을 때니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A분의 B하고 B분의 A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요거 정리해 봅시다. 언제일까요? 대각선 곱해주면 B제곱이 A제곱일 때. 자, A, B 둘 다 양수니까 A하고 B가 같다일 때네요.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사 형태의 문제들을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과 표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민혁이와 지아가 A, B가 둘 다 양수인 실수일 때 양수 조건 있네요. 양수 조건 나오면 앞으로는 혹시 산술기하 평균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얘들이 요거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풀이 중 옳은 것을 찾고 최소값을 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친구들과 얘기해 보래요. 자, 친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얘기해 봐도 됩니다. 자, 민혁이 풀이 봅시다. A 양수, B 양수니까 A분의 1도 양수, 그렇죠. 양수, 역수는 양수죠. B분의 4 양수,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 산술기하평균 썼네요. A 더하기 B는 2분의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맞죠? 그 다음 A분의 1 양수, B분의 4 양수. 여기서 산술기하평균 쓴 거죠. 2배의 요거 2에 곱한 게 들어가 있네요.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했나 봅시다. A 더하기 B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랑 곱해지면 얘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네요. 얘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렇게 두 개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2로 나오죠. 8. 그럼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8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혁이 풀 잠시 놔두고 이제 지하 풀이 봅시다. 자, 지하는 A분의 B 양수, B분의 4의 양수. 얘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하죠? 자, 이 지하의 풀이는 일단 두 번째 줄을 먼저 봐야지 첫 번째 줄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하는 이 두 개의 식의 최소값 구하기, 곱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전개를 했네요. 여기 1이고 여기가 4가 나와서 요가 나왔죠. 다음 이렇게 B분의 4A 이렇게 곱한 거 A분의 B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하가 이렇게 전개하고 나서 보니까 A분의 B와 B분의 4A를 곱하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부호를 본 거네요.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서 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쓴 겁니다. 그럼 5는 뭐 한 거냐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요만큼에 대해서만 쓴 겁니다. 얘는 크거나 같기를 2배의 근호 안에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 된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이 5를 더하더라도 부등식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기 부등호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그럼 지하는 여기 A 약분하고 B 약분해서 2 곱하기 2가 되어서 9. 최소값은 9다라고 했는데 누가 맞을까요? 자, 지하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한 번만 썼어요. 그럼 여기 등호 언제 성립할까요? 이 등호가 A분의 B하고 B분의 4A가 일치할 때, 그러니까 B제곱이 4A제곱일 때, AB 둘 다 양수니까 B가 2A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민혁의 풀이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민혁이는 부등식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등호가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은 등호가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때, 산술기하평균은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4A일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게 돼요. 근데 민혁이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등호를 처리하면서 요 값이 여기서 등호가 되는 상황이 8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등호가 되려면은 여기서도 등호가 되고 여기서도 등호가 되고 여기서 등호가 되려면은
위에 있는 부등식에서 등호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성립하면은 A가 B가 되면서 B는 4A가 되어야 되니까 A가 4A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A가 0이지요. A가 0 가능할까요, 지금? 네, 불가능입니다. 등호 두 개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혁이의 풀이는 이상한 풀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틀린 건 아닌데 최소값을 8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지만 8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최소값을 구할 때는 무엇을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네, 부등호는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혁이의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거고, 지하의 풀이는 부등호를 한 번만 사용했고 이 부등호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그 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값 구라는 게 맞는 풀이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생각과 표현 요거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풀이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문제죠. 자, 이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연습해 두는 게 앞으로 이상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절대 부등식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